김정은이 직접 이제 장갑차를 막 몰고 막 뭐 지도에서 약간 서울을 이렇게 탁 이렇게 찍고 이런 모습들이 자꾸 노출이 되면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속내가 뭘까? 북한의 주장은 한국과 미국이 자신의 안보,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핵 미사일 능력을 증대시켜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군사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압박을 해온다면 북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평화와 번영 이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한미일이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북한 이슈인데 그 북한 지금 현재 약간 최근에 이뤄진 일들을 보면 이제 김정은이 직접 이제 장갑차를 막 몰고 막 시찰을 하고 뭐 지도에서 약간 서울을 이렇게 탁 이렇게 찍고 막 이런 이런 모습들이 자꾸 노출이 되면서 약간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속내가 뭘까 이런 거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약간 좀 북한의 최근 움직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요. 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 측의 명분인 거고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가 돼가지고 네. 어떤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그러니까 북한의 주장은 뭐냐면 한국과 미국이 자신의 안보,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떤 핵 미사일 능력을 증대시켜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뭐 받아들일 국제사회의 이론은 없습니다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에 의해서 계속 그 군사력을 갖다 제고시켜 왔는데 한미일 협력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해서 강화하고 정상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북한도 뭔가 외교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자신의 위협에 대응해서 한미일이 어떤 그러한 회의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그 울지 프리덤 쉴드에서 방어를 또 하지 않습니까? 네. 8월 말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반도의 안보 상황이 엄중하게 될 거고 그것은 타겟이 북한이다 이렇게 북한은 평양을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압박을 해온다면 그거에 북한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움직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네. 이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의도적으로 이제 군수 공장 시찰하고 현지 네. 지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북한이 절대 호락호락하는 상대가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핵 얘기가 나와서 또 여쭤보면 그 윤 대통령이 이제 어제 블룸버그하고 이제 따로 서면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그 확장억제 관련해서 이제 한미 확장억제 조약이 아니죠. 아무튼 협의 관련해서 이게 미일과 약간 협의할 여지가 또 있다. 미일 관계도 또 협의할 여지가 있다. 이런 거는 이게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는 비중 있게 약간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이제 논의 초기에 있는 건데 이제 확장 억제의 다자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장 억제 한다면 한미 미일 간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한미 간에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선언이라든지 네. NCG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NCG에 일본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일본이 실제로 많이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핵협의급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과의 어떤 군사적 그 상호 운용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중국 견제라든지 네. 북한을 견제할 그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으로서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 어떤 중국과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일본과의 신뢰 문제가 과연 그러한 높은 수준의 안보 협력을 일본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국내적인 여론도 있을 것이고 네. 어떤 지금까지의 한일 간의 어떤 신뢰관계 군사적 부분의 신뢰관계를 봤을 때 과연 미국과의 그 어떤 신뢰관계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네.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NCG라든지 워싱턴 선언 이 부분에 한미일 일본이 함께하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일단 한미 간의 어떤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제도화를 좀 시키는 게 필요하다. 네. 그래서 NCG는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 능력을 한국의 최첨단 재래식 전력이 어떻게 함께 운용되면서
효과적으로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할 거냐 이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네. 우선 한국과 미국이 운영 제도화하는데 방점을 찍고 네. 나중에 추후에 뭔가 제도 수준이 높아지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된 상태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겁니다. 한미 간의 어떤 확장학적을 하는 그 기제가 있는 것처럼 미일 간에도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그 별도의 이걸 놓고서 그런 별도의 어떤 3자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를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별도의, NCG에 네. 일본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또 별도의 별도의 협의체를 한번 논의해 보는 건 어떻게 되냐. 그 부분에 한국이 열려 있다. 열려 있다. 논의를 네. 하는 거에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아직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단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의견, 입장을 표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정도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게 약간 일부에서는 이제 뭐 그런 의견, 국내에서는 뭐 그런 여론도 있긴 있습니다. 뭐 이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약간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좀 있고, 뭐 최근에는 이 지자체장이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핵무장 논의를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SNS를 남겨가지고 사실은 뭐 이런 좀 논의를 촉발한 측면도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워싱턴에서는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선 긋는 발언들이 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뭐 자체 핵무장 뭐 이런 논의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좀 저희가 좀 띄어서 보죠. 별도로 해서 보면 일단 한국 입장을 본다면 일단 한국 국민들은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뭐 이렇게 증대가 되고 강화된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걸 막지는 못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김정은이 어떤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면서 핵 미사일 그거를 중국과 러시아를 엎고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네. 어쨌든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이 계속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것에 북한 핵 능력에 맞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적인 카드는 한국 핵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네.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한국 쪽에서 과연 자체 핵을 갖는 것이 그만큼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게 전문가들 하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자체 핵을 가려면 NPT, 네. 조약에서 탈퇴를 해야 탈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되고, 네. 그러면 이제 탈퇴하게 되면 이제 그 탈퇴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떤 그 제재라든지 고립이 될 텐데, 맞습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이 과연 그거를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이 진짜로 거의 90% 이상의 국민이 감내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네. 이렇게 한다면 정책 결정을 낼 수 있을 텐데 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합리적 결정인가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따르게 논의되는 것이 그러면 미국의 어떤 전술핵을 갖다가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그런 도구적으로 의견도 나왔잖아요. 있죠. 네. 근데 과연 전술핵을 갖다 놓는 것이 한반도에 갖다 놓는 것이 그만큼 군사적으로 네. 외교적으로 효용성이 있을 것이냐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네. 보면 아무래도 그냥 괌 기지에다 갖다 놓고 미국 괌 기지 갖다 놓고 네. 한 두세 시간이면은 날아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굳이 한반도에 갖다 놔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갖다가 굉장히 엄중하게 만들고 네. 또 중국이 또 입장이 있잖아요. 네. 미국의 핵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와서 자신의 어떤 국경 앞에 바로 문 앞에 미국의 핵이 있다. 핵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게 정말로 북한만을 위한 거라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것이냐. 미국도 그렇잖아요. 국내 여론이 있는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과연 효용성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군사적으로 봐도 외교적으로 봐도 필요한 괌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서 굳이 한반도에 갖다 놓을 필요가 없다. 네. 뭐 이런 부분에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카드는 뭐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어떤 확장 억제력을 갖다가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미국이 이제 좋든 싫든 간에 그 핵 능력을 쓸 수 있게 우리가 네. 분위기라든지 또 제도와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NCG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우리 입장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거였고, 네네. 정상회의에서 5월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핵 무장을 한다 이런 부분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NPT를 탈퇴 안 하고 조약을 준수하겠다라고 딱 명시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단락을 저어놓은 거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보시면 네. 한국이 핵을 갖는 게 그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수백
수백 개의 어떤 나라들과 동맹 관계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미국의 해구산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프랑스가 좀 반발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핵 우사를 믿고서 이제 나토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지도하에서 이제 그 어떤 군사 조약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한국이 자체 핵을 갖는다면 그러면 미국의 동맹 시스템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주축이 되는 핵 우산 어떤 그게 사라지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흔들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럼 한국이 핵을 가지면 그 다음은 다른 나라를 갖고 일본도 갖는다고 얘기를 할 거고 대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 얼마나 또 거세게 또 이제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동맹 시스템이 굉장히 흔들리게 될 거고 네. 그렇다면 어떤 동맹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존의 동맹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어떤 자국의 이해 그 영향력을 유지해왔던 미국이 어떤 갖게 되는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 비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러한 그 비용을 감수하고 미국이 한국 독자 핵무장을 갖다가 찬성할 거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에 보면 한국 핵무장에 대해서 미국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워싱턴. 네.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돌아서 이제 국내에서 이런 논의가 나오는 것은 어떤 말씀드린 어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환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어떤 네.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좀 가미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댓글로 또 질문을 해주신 분도 있고 저희도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네. 북한에서 월북했던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보면은 근데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 뭐 학대와 인종차별에 반감을 갖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망명을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 사실 여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기에 이런 발표를 한 것, 이게 약간 좀 변수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향후에 한미 관계나 뭐 회담에 있어서? 뭐 변수로 작용하기 좀 그런데요. 이제 북한이 이제 카드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엔에서 뉴욕의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제 의제 안건으로 이제 총회에서 이제 제기를 해가지고 한미일이 제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논의될 가능성이 17일에 현지 시간 17일에 논의될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북한은 굉장히 껄끄럽죠. 뭐 인권 문제를 자꾸 부각시켜가지고 어떤 독재 시스템에 대해서 국제에서 환기시키는 것은 김정은이 그게 좋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런 부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군 병사가 네. 어떤 인종차별이라든지 미국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인종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 환멸을 느꼈다. 예. 탈북을 했다. 그거는 미국이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중국, 뭐 신장 위구르의 어떤 인권 문제를 갖다가 탄압할 때 중국이 맞받아쓰는 카드가 뭐였냐면, 니는 2021년 1월 6일 날 어떤 연방 의회가 공격받지 않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어떤 흑인들이 어떤 백인 경찰들에 의해서 사망하지 않느냐. 네. 과연 니들이 인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냐. 뭐 네. 이렇게 해서 반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런 카드를 북한도 쓰는 것이죠. 봐라, 너네가 한미일, 특히 미국이 어떤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면서 굉장히 미국은 도덕적인 국가다 이렇게 내세우는데 그렇지 않다. 네. 여기에 사례가 있지 않느냐. 너네 병사가 어떤 사회의 환멸을 느껴가지고 북한에 어떤 귀순을 하겠다, 아니면 망명을 하겠다 하지 않느냐. 네. 그러면 북한의 취지가 더 우월한 거 아니냐. 우리의 인권 문제가 있는데 너네 병사가 그렇게 월북을 하고서 망명을 하려고 하겠느냐. 네. 이렇게 이제 반격의 카드를 쓰는 것이죠. 네. 그러한 외교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면 아무래도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더불어서 인권 문제도 다루게 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대항하는 카드를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간 그것도 조사 결과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면서 네. 이제 어떤 미국 병사 카드를 갖다 계속 이제 북한을 활용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시간적으로 끌어가면서 이제 북미 간의 지루한 협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